자, 247쪽에 개념 콕콕 문제 몇 개 풀고 갑시다. 요런 건 다 풀 수 있죠. 이런 건 다 풀어봐야 돼.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해가 없도록 그래서 a-분의 a하고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는 다르다. 결국 문제 푸는 거는 요걸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2. 자,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도록 그랬어요. 그럼 다 같으면 되지?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c-분의 c하고 다 같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4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등과정 올라오면서 x, y, z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가감법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그게 3개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이제 z를 많이 없애죠. 이렇게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는데 아래에 있는 게 더 크니까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뺍시다.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빼면 2x 플러스 y z 없어지고 는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2z인데 요게 작으니까 요걸로 합시다. 2z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2 곱해줘. 그럼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4. z 없앨 거니까 빼주면 되죠? 자, 아래에서 뺍시다.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x,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자, 다시 x 없앱시다. 양변에 2 곱해줘. 2x 더하기 6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 두 개로 풀어주면 되죠? 요거랑 요거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그냥 빼주면 되죠? 그냥 2x 없어지고 y에서 6y 빼니까 마이너스 5y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플러스 5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편한 데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4잖아요. 그러면 x는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z 얼마? 네, z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것도 해. 이것도 z 없앱시다. 보통 z를 많이 없애. 이거 두 번째씩 세 번째씩 더하면 되지? 그럼 z는 없어질 거고 7x 마이너스 4y 더하니까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여기다가 3 곱해서 위에다가 쓸게요. 3 곱해주면 6x 마이너스 3y 플러스 3z는 9 이렇게 해놓고 변끼리 더해주면 되지? 그럼 7x 그다음 마이너스 4y는 더한 거지 는 11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a-분의 a하고 b-분의 b는 7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4 똑같지? 근데 마지막 11분의 4는 다르죠? 다시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요거는 같은데 c-분의 c는 다르다고. 요렇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같은데 세 번째 거랑 다르니까 요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됐지? 자, 바로 넘어갑시다. 다음 248쪽 보시면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앞에서 푼 거는 1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지금부터는 연립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보통 고등과정에서 쓰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그러니까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연립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과정 올라와서 나오는 연립 방정식은 보통이 대입법이에요. 보통. 근데 중학생 때는 가감법을 많이 썼잖아.
그치? 중학생 때는 가감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 푼 거 이거 앞장에서 푼 거 이거 X 없앨래 Y 없앨래 Z 없앨래 이거 있지? 뭐 Z 없애고 Y 없애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가감법이었고 그 다음에 대입법을 중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안 썼어요. 근데 고등과정 올라오면서부터는 대입법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2차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대입법을 쓰시든가 아니면은 2차 항을 소거하시든가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시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입법으로 하시든가 2차 항 소거하시든가 상수항 소거하시든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적어 두시고 정지 버튼을 누르고 적으라고. 자, 바로 갑시다. 아래 얘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근데 구조를 보시면은 하나는 1차예요. 하나는 1차 방정식이고 하나는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위에서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풀 때 보통 대입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1차식이면 요거를 정리해서 x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y를 넘기란 얘기예요. x는 y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아래에 있는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게 대입법 아니었어? 이걸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구조가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고 그러니까 1차식이 있으면 연립방정식 중에 1차식이 있으면 대입법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차식이 있으면 x는 혹은 y는 땡땡땡 이렇게 정리해 놓고 대입법을 쓴다. 그래서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13 넘겨서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되죠? 정리 2y 제곱 플러스 2y 1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 2로 약분 이거 y야 마이너스 6은 0 3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2니까 y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거지.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2가 되면 x는 플러스 3이 되고 요거지. 이렇게 해가 두 쌍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잠깐만 아래쪽에 있지? 그 아래쪽 보시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랬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하나는 1차 방정식이고 하나는 2차 방정식이지. 아래쪽에 있는 거는 둘 다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요게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지 않아? 그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이거 풀어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니까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똑같다는 얘기지. x 플러스 y가 0이거나 얘가 0이든가 아니면 x 마이너스 y가 0이든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1차식으로 왔지. 다시 위에 있는 이 문제는 하나는 1차 방정식이고 하나는 2차 방정식이고 그런 문제였어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대입법을 쓰라 그랬어. 근데 요거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대입법 쓰는 거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요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1차 방정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는 0, 이거는 0인데 이거는 0 쓰면 1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나왔으니까 x 플러스 y가 0이 될 때 요걸 구하고 x 마이너스 y가 0이 될 때 이걸 구하고 두 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결국은 대입법 쓰란 얘기야.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천천히. 그럼 이때는 x는 마이너스 y란 얘기고 다시 이거를 아래쪽에 있는 식에 대입해주면 되죠? 공간이 좀 좁으니까 어느 정도 암산합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y제곱 y제곱 2y제곱은 2죠. y제곱은 1이지. y제곱은 1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근데 x는 마이너스 y라 그랬으니까 x하고 y는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안 되고 y가 플러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기침이 나와. 목이 약해가지고 이거를 쓰실 때 x를 먼저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x를 먼저 썼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보다 차라리 x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y를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게 보기가 좋겠죠?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되고 답지에 뭐라고 써 있어? 복부호 동순이라고 돼 있어요. 가로 열고 이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복부호, 그러니까 중복됐다고. 부호가 중복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겠지? 예, 부호가 중복됐는데 순서, 동순, 순서는 똑같이 읽으라고. 뭔 얘기야? x가 플러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읽으란 얘기야. 그러면 두 쌍이 나오겠지. 근데 얘를 안 썼어. 얘를 안 쓰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야. 뭔 얘기야? x가 1이면 플러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 될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y는 마이너스 1 될 수 있고 플러스 1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걸 안 쓰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동수는 써주셔야 돼. 이렇게. 자, 바로 2번으로 갑시다. 자, x-y가 0인 경우에요. 그러면 x하고 y는 같은 거지? 두 번째, x와 y가 같은 경우 x 대신에 y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2y제곱은 2야. y제곱은 1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x와 y는 같다 그랬으니까 x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플러스 1일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복부호 동순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총 해가 몇 개가 나와?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과정에 나오는 2차식이 들어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은 해가 많이 나오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많이 나오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얘를 풀어봐라. 다시 앞으로 가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인수분해 됐는데 이렇게 풀었다고. 인수분해를 해서 얘를 결국은 몇 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 결국은 1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1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대입해서 여기에 대입하고 요거를 대입해서 요걸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대입법을 2번 이용한 거죠. 그쵸? 어쨌든 얘가 인수분해가 됐던 거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식이든 아래에 있는 식이든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생겨먹질 않았어요. 그치?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생겨먹질 않았어.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필기한 거 있지? 왼쪽에 248페이지 위쪽에 필기한 거 2차 항을 한번 소거해 보는 거예요. 2차 항을 소거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x제곱 소거하라고요. 빼버리면 되죠. 네, 빼면 돼. 근데 아래가 더 크니까 아래에서 위에 걸 빼세요.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y,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이게 플러스 2x가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x.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1 이렇게 나와. 2차 항을 소거했더니 몇 차 방정식이 됐어요? 1차 방정식이 됐잖아. 1차 방정식이 되는 순간 무슨 법을 쓰라고? 대입법을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해서 풀란 얘기야. 근데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어디에 대입하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 하고 마이너스 2x 1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1은 소거되고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x는 0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만약에 x가 0이야. 0이면 x 얼마? y지? 0이면 y는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x가 3이면 y 얼마? 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2차 항을 소거했어요. 이런 식이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2차 항을 소거해서 결국은 1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순간 무슨 법? 예, 대입법. y는 땡땡땡 해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2차 항 소거하는 경우도 있다. 왼쪽은 뭐였어요? 왼쪽은 인수분해였어요. 인수분해해서 대입법을 이용. 오른쪽 거는 뭘 소거했어? 예, 2차 항을 소거했죠. 인수분해가 아니라. 생겨먹은 게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생겨먹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돼. 자, 요걸 한번 풀어봐라. 그럼 봐. x제곱, xy, y제곱. 요거 인수분해 될 것처럼 생겼어. 결국은 안 되는 거지만 구조가 x제곱, xy, y제곱. 그러니까 요거 1, 1 쓰고 뭐 2, 1 쓰고 이렇게 x자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생각은 들어요. 할 생각은 들어. 근데 이건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 보시면 이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랬지. 그쵸? 근데 는 0이었단 말이야. 이게 0이 돼야 구조가 요거랑 요거를 곱했을 때 0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야. 그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지. 인수분해가 됐을 때 한쪽이 0이 돼야 그래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야. 이게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쳐. 근데 뭐랑 곱했을 때 0이야.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야. 이게 되지만 는 0이 아니라 5예요. 는 5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5야? 아니잖아. 그치? 곱했을 때 5가 되는 거 엄청 많잖아요. 한쪽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분해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문제예요. 상수항을 소거하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는 대입법, 인수분해, 바로 위에서는 2차 항 소거, 아래쪽에서는 상수항 소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상수항 소거한다는 건 요거 10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고 빼주면 되죠. 양변에 2 곱합시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은
10. 이렇게 2배 해놓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가 더 크니까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뺍시다. 2x제곱이고 여기서 요거 빼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7xy가 되지? 마이너스 7xy. 다음에 7y제곱에서 4y제곱 빼니까 3y제곱은 0이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 2, 1,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건 다 써볼게요.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y 1y 다음에 x 마이너스 3y는 0 곱했을 때 는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3y가 0이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대입법 씁시다. 1차 방정식으로 넘어오는 순간 대입법 쓰면 해결. 첫 번째 2x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x는 보다 y는이 좋죠. y는 2x y는 2x를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근데 웬만하면 숫자가 조그만 게 좋잖아. 위가 낫죠. y 대신에 2x 대입 그러면 x제곱 y 대신에 2x 대입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죠. y 대신에 2x 대입해서 제곱하면 4x제곱인데 2배 하니까 플러스 8x제곱이 되겠네요. 는 5 이렇게 그래서 5x제곱은 5 x제곱은 1 x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y는 x의 2배라 그랬으니까 쉼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복부호 동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x 마이너스 3y가 0이니까 y는 대신에 x는이 편하다니까 x는 3y 이렇게 위에다가 대입합시다. x제곱이니까 9y제곱 x 대신에 3y 넣고 마이너스 6y제곱이네. 그럼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5 이 5y제곱이잖아요. 5y제곱은 5니까 y제곱은 1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x가 y의 3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x는 y의 3배라 그랬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복부호 동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해가 많으면 몇 개? 4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자 우리가 푼 거 다시 구조를 봅시다. 자 왼쪽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땡큐 1차 방정식 나오는 순간 x는 y는 땡땡땡 이렇게 해놓고 대입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한다고 했는데요. 눈치 싸움이야. 인수분해 한다고 했는데 한쪽이 0으로 끝나는 걸 의심을 해야 돼요. 한쪽이 0으로 끝나야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는 0이 되면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눈치 싸움. 한쪽이 0일 때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결국은 1차 방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대입법으로 가면 된다. 인수분해 이용. 인수분해 후 대입법. 그 다음에 249쪽. 자, 는 0이 없죠. 는 0이 없으니까 인수분해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럼 인수분해 말고 뭐 있냐? 2차 항소거 아니면 상수 항소거가 있다.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2차 항을 소거했다. 2차 항을 소거했더니 결국은 몇 차 방정식? 결국은 1차 방정식이 되더라 이거지. 됐지? 2차 항 소거하는 이유 결국은 1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선생님 이것도 그럼 2차 항 소거하면 안 됩니까? 2차 항이 소거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x제곱이고 4x제곱이고 이쪽은 2y제곱이고 7y제곱이야. x제곱, y제곱이 동시에 없어질 리가 없어. 머릿속에 2차 항이 소거가 안 되면 뭘 소거? 상수항 소거. 상수항 소거. 상수항 소거 돼가지고 한쪽이 0이 됐어요. 0이 되는 순간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해서 결국은 몇 차식으로 와? 1차 방정식으로 왔어요. 1차 방정식으로 오는 순간 무슨 법? 네, 대입법을 써서 결국은 구해냈다 이거지. 그치? 그 머릿속에 1차 방정식이 나오면 대입법.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법. 왜냐면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은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이두저도 안 되면 2차 항소거하거나 상수항 소거하거나. 예, 그렇게 머릿속에 매뉴얼을 딱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이 얘기는 이제 안 하려다가 잠깐 하는데 요거 선생님 2차 방정식이요. 연립 2차 방정식이 요런 형태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2차 항소거하고 어떨 때는 상수항 소거하고 헷갈립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근데 여기서 설명을 이제 멈추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더 혼동될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연립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여기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어떨 때 상수항을 소거하고 어떨 때 2차 항을 소거하냐 예, 가운데 xy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xy가 있으면 상수항 소거 xy가 없으면 2차 항 소거 그렇게 매뉴얼을 두셔도 돼요. 알겠지? XY가 있으면 상수항 소거, XY가 없으면 2차 항 소거. 요거 이유 알겠어요? 봐. XY가 있을 때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거는 XY가 있어야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 구조가 X제곱, XY, Y제곱. 그치? X제곱, XY, Y제곱은 0. 이쪽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XY가 있을 때 상수항을 소거해 주란 얘기야, 이렇게. 됐지? 여기 위쪽, 요거. 네. XY가 없으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아니겠지. 그치? 아니, 여기 XY가 있어야 인수분해 할 거 아니에요. 여기. XY가 없잖아. XY가 없는데 뭘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2차 항을 소거해서 결국은 1차 방정식. 1차식으로 만든 후에 대입법을 이용한다. 그렇게 XY가 있으면 상수항 소거, XY가 없으면 2차 항 소거. 그렇게 매뉴얼을 두셔도 돼요. 잠깐 끊었다 갑시다.